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 들어 미 연준 의원들의 톤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의원들이 입을 모아 금리를 무슨 지구 끝까지 올린다는 식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으니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는 위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연준 위원들의 최근 발언을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자료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는 비둘기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금리 인상을 세게 해야 한다는 매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비둘기든 매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피크를 쳤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물가가 9.1%에서 6.5%까지 내려왔잖아요. 다만 이것은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물가를 좀 더 낮출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현재의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현재의 고금리를 유지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1월 달에 공개된 12월 연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2023년에는 금리 인하는 없다고 딱 대놓고 적혀 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이 박혀 있죠. 하지만 시장 투자자들은 현재 기준금리가 4.5% 수준인데 2월 연준회의 때 0.25%, 3월 연준회의 때 또 0.25% 올려서 기준금리를 5%까지 맞춘 이후에 이것을 10월 말까지는 유지하지 않을까? 그 이후에 금리를 오히려 내리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생각하는 고금리의 기간과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고금리의 기간이 조금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준은 최소한 1년 동안 고금리를 유지한다고 했었는데 투자자들은 8개월 정도 고금리를 유지한다는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금리를 조금씩 내려도 2023년 12월에 투자자들은 기준금리 4.5%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금리이긴 합니다. 재미있는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2018년 12월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은 1년 이후 2019년 말에는 기준금리를 0.5% 올린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준금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죠. 2018년 12월 그때 당시 기준금리는 2.5% 수준으로 그 이후 금리가 0.5% 오르기는커녕 1년 동안 금리가 오히려 0.75%나 내렸습니다. 이때 당시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외치면서 연준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 인하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연준은 더더욱 어쩔 수 없이 제로 금리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점도표를 너무 믿고 투자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투자자들이 전망하는 기준금리 전망치가 요즘은 조금 더 정확한 편입니다. 연준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일단은 금리 인상을 크게 지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소식통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봅니다. 지금까지 이분이 말한 대로 향후 금리 수준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분에게 미리 기준금리에 대해 힌트를 주고 시장의 반응을 떠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이번에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말하길 2월 연준회의에서 0.25%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인상 중단 시기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연준은 외부적으로 발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죠.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 인상 중단 타이밍을 슬슬 잡으려고 시도를 하겠지만 혹시 이러한 의도를 들키면 인플레를 잡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티는 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 차트까지 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달에 2년물 국채금리가 피크를 치면서 시장 투자자들은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2018년 12월에 한 번만 올리고 2022년까지 금리를 전혀 올리지 못했죠. 그때 무슨 0.5% 금리를 올린다고 전망만 했지 실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2022년 11월 달에 2년물 국채금리가 피크를 치면서 시장 투자자들은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 많이 올리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티미라우스 기자가 전망하는 0.25% 혹은 페드워치에서 투자자들이 전망하는 0.5% 이 정도 선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는 호재 속에 증시가 반등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연준은 지금까지 물가가 높아서 이를 금리를 올려서 잡아야 한다고 외치는 한편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금리 인상에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미국의 실업률이 수십 년간 최저치인 3.5%를 기록 중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자연 실업률 수준입니다. 완전 고용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넘쳐나고 경제가 호황이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업률이라는 수치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침체를 겪었었던 2018, 2019년도에도 미국의 실업률은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그러다가 코로나 한 방 맞고 뻗어버렸죠. 실제로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만 명, 아마존은 1만 8천 명, 테슬라와 트위터는 각각 6천 명, 3,700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나와 있지 않지만 페이스북 역시 대규모 해고를 감행했었죠. 이런 식으로 고임금 노동자, 빅테크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후죽순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력별로 전년 동기 대비 임금 상승률이 정리된 자료인데요. 2022년도에 맨 위에 있는 고졸이하의 임금이 큰 폭으로 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노동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들 위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고 유추할 수 있겠죠. 이것은 연령별 전년 동기 대비 임금 상승률을 정리한 것인데요. 16세에서 24세의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들이 전체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전 페이지에 고졸 이하의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과 비슷한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임금 상승률을 정리한 것인데요. 이건 역시 이전 그래프와 비슷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위 10%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들 중심으로 임금 상승이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보면 현재 미국의 탄탄한 고용시장은 이민자 수의 감소,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로 인한 노동력 공급 부족도 있지만 리오프닝 이후 늘어난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로 인하여 실업률이 매우 낮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에서 몇만 명 잘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10만 명 이상 채워지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탄탄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 위원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 경제 지표들이 이를 가리키고 있고요. 현재 실업률 급증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다만 적당한 실업률 상승은 어느 정도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코로나 때처럼 갑작스러운 악재가 오지 않으면 증시가 횡보하는 수준은 그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현재 악재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악재들은 앞으로 차차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하나 볼까요? 파란색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이고 검은색 선은 미국의 다우 지수입니다. 역사적으로 물가가 안정될 때, 즉 경기 침체가 올 때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물가가 바닥을 찍고 점점 오를 때 증시 역시 같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경기 침체가 오면서 물가가 툭 이렇게 떨어지자 증시가 다 함께 떨어졌었고, 경기가 안정화되면서 물가가 점점 올라가자 증시도 다 함께 올라갔었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바닥을 치는 것을 확인하고 보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지금의 증시 반등은 중국의 리오프닝 약발이 조금은 크다고 보고요. 이 부분도 다른 영상에서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